네,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스텝 3 첫 번째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에 대한 3차 방정식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해석을 할 때 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친구를 선생님이 이쪽으로 이항을 해도 괜찮지요. 식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k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얘가 어떤 이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랑 이 y는 k라고 하는 직선 얘랑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접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에서 우리가 k라는 함수값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 극대값과 k가 같으면 되고요. 극소값과 k가 같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라고 교점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선은 이 함수를 제대로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새로운 함수 fx를 지금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를 미분을 해보면 f'x는 바로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6으로 묶었을 때 얘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6, x 플러스 2 한 번, x 마이너스 1 한 번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증간표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때로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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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f 프라임 f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0이 되고요. x에서 마이너스 2와 1 사이는 0 같은 걸 대입을 하잖아요. 얘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3 같은 걸 대입하면 얘가 양수. 그 다음에 2 같은 거 대입하면 양수가 돼요. 그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구나. 근데 어디에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가지고요.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6. 여기는 4, 32.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4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0이라고 하는 극대값을 가질 수 있겠고요. 1을 대입을 해볼까요? 1 대입하면 2 플러스 3 마이너스 12 따라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마이너스 7일 극소값이고 20이 바로 극대값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랬으니까 우리는 20과 바로 마이너스 7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네요.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에 대한 방정식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은 k는 0과 지금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알파부터 베타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요. 선생님이 k만 남겨두고 다른 친구들을 다 이항을 해볼게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은 k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 친구를 좀 그려봐야겠지요. 자, 얘를 선생님이 fx라고 두고 시작을 할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라고 둡시다. 그럼 f'x는 뭐가 되나 봤더니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고요. 3x로 묶어내면은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x는 0과 2에서 극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요? 자,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있습니다. 땡땡땡 땡땡땡 슝 갈게요. x, f 프라임, f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0하고 2 사이에 있는 뭐 1 같은 걸 대입을 했을 때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여기는 빵빵 이렇게 되겠네. 2보다 살짝 큰 값 대입하면 플러스, 0보다 작은 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하면 플러스입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네요. 자, x는 0에서 무슨 값을 갖냐면 바로 대값을 가집니다. 자, 0을 대입하면요. 그냥 0이에요. 자,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뭐가 되냐면 8,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지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0에서 딱 0을 지나고요. 여기가 접하도록 딱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2에서 바로 최소값 마이너스 4,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0. 일단은 0이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0일 때 0이라고 하면 이렇게 축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X축, Y축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한 개의 음의 실근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바로 이런 친구야. 얘를 보면요. 실근을 가져요. 그런데 어떤 실근? 음의 실근. 음의 실근. 자, 여기도 실근을 가져요. 만나는 교점 두 개 생기죠. 이게 바로 뭐야? 양의 실근. 그래서 양의 실근은 두 개, 음의 실근은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두 개씩 계속 세 개씩 만나다가 어느 순간 여기에서 딱 접하는 순간 두 개가 돼버려요. 하나는 양의 실근 중근으로 하나고요. 음의 실근 딱 하나 가지죠. 아,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바로 K가 이거랑 그 다음에 0 사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K가 뭐가 될 때? 딱 44일 때 접하는 거니까 44부터 K가 0 사이일 때 바로 우리가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라고 써지니까 우리는 0 마이너스 4 따라서 답은 4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y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4x 그래프랑 그 다음에 직선 y는 10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친구도요. 만난다, 교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서로 같아질 때의 점입니다. 지금 x세제곱 이렇게 x세제곱이니까 저 위에서부터 대략적으로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4x와 y는 10x 플러스 k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자, 만난다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교점의 관계 등식으로 세워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4x는 10x 플러스 k라고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얘가 k만 두고 선생님이 또 이쪽으로 이항을 하는 거야. 그래프를 해석하기 쉽게 k, 상수 k만 두고 여기서 그럼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4x는 k. 아, 이 그래프를 잘 그려서 k, 상수값이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저는 얘를 fx라고 둘게요. 얘를 fx라고 두면 뭐가 되냐면 f'x는 바로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x로 묶어내면요. 여기가 뭐가 되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여기가 3으로 묶어내야죠. 3으로 먼저 묶어내고 그 다음에 해결해 볼게요.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나 봤더니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에서 극대값을 가질지 극소값을 가질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 땡땡땡땡땡땡땡땡 x f 프라임 f 이렇게 됩니다. 0 0 되고요. 마이너스 4하고 2 사이에 있는 0 같은 거 대입하면요. 음수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살짝 큰 값 대입하면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값 대입하면 음수, 양수 따라서 전체적으로 양수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네요.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여기가 바로 무슨 값? 극대값. 그 다음에 여기는 극소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에서 극대값을 가지고요. x는 지금 2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x는 마이너스 4에서 극대값 무엇이 나오나 했더니 이 친구는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64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4, 4, 16 곱하기 3이니까 48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지금 96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32를 더해주면 70, 80입니다. 여기가 극대값 80이고요. 극소값은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자, 2를 대입해볼까요? 8 플러스 12 마이너스 4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40에서 12 빼니까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8이라고 하는 극소값을 가지고 극대값은 8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려면 8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8보다는 큰 쪽에 바로 K가 위치해야 Y는 지금 K라고 하는 친구가 위치를 해야 80과 마이너스 28에서 우리가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8부터 바로 K가 80까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80에서 28을 빼보면 2, 그 다음에 여기가 52라고 하는 값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답은 5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우리가 만족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여기 있으면 gx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얘가 항상 fx가 gx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해석해보면 fx 마이너스 gx가 항상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hx를 새롭게 해석을 해보려고요.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9x에서 뺄 거예요.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얘를요 통째로 hx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친구들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자, 그러면 h'x는 이라고 해보면 4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4로 묶어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x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1을 대입하면 0이 안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따라서 0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또 되나 했더니 얘가요 어떻게 인수분해냐면 4, x 플러스 1과 상수항 1차, 2차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거든. 얘가 인수분해되면 x 마이너스 2 하고 x 플러스 1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h'x를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이렇게 양수란 말이에요. 양수면 오른쪽 위에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x는 2에서 관통을 하고 마이너스 1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2에서 관통을 해요. 그러면은 f'x의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속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합니다. 어느 순간 2에서 증가를 해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 계속 증가를 해. 계속 감소를 해요.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잠깐 0이 됐다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잠깐 0이 됐다가 계속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하다가 갑자기 증가로 바뀌어요. 어디서 증가로 바뀌냐면 바로 x는 2에서 증가로 바뀌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누가? hx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 선생님 여기 h'이죠? h'x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석을 한 거야. h'x에 대해서. 그러면 h'x를 가지고 우리는 hx를 추측할 수 있잖아요. 계속 감소해요. 계속 감소하다가 2에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최소값 그리고 극소값 어디서 갖는 거예요? 바로 x는 2에서 갖는 거예요. 아, 그러면 x는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나머지 값들은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h2를 확인을 해봅시다. 자, h2는요.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6, 4, 24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16 사라지고요. a가 따라서 2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a가 24보다 크거나 같다는 답이 어디 있나 봤더니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x가 2보다 큰 범위 내에서 우리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제곱 마이너스 2x가 어떤 p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한된 범위는 x가 2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얘가 p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대. 그렇다면 저 함수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볼까요? 그러면 fx를
미분을 해봅시다. 자, fx를 뭐라고 두고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제곱 마이너스 2x라 두고 그 다음에 f'x를 구할 거예요. 그럼 f'x는 뭐가 되냐면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이렇게 합니다. 자, 얘를요 3x x 그 다음에 2 1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가 안 되니까 2 여기가 1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x 되지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3x 플러스 1과 바로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확인해 줄 수 있냐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2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요한 건 이 2보다 작을 때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래프 개형을 쌤이 살짝 보면은 자, 여기서는 0, 0 되고요. 0 같은 거 한번 대입해보는 거예요. 0 대입하면 음수지, 마이너스. 자, 2보다 살짝 큰 거 3 같은 거 대입하면 양수예요, 양수. 자, 여기도 이것보다 작은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하면 플러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상의 모든 수들은 2보다 큰 수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니까 어디에서만 확인하면 돼? 2에서의 함수값만 확인하면 돼. 그런데 x가 2보다 클 때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최소값 누구? 2일 때의 값이 p가 시작이 되면 돼요. 이 p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f2 얘가 지금 p가 되면 되는데 p는 얘보다는 작으면 됩니다. 작거나 같은 것도 되지요. 왜? x가 2일 때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f2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8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8 마이너스 14 따라서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p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랬기 때문에 p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만 하면 당연히 2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항상 이 p보다 크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함수 fx,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gx가 5x제곱 플러스 x, k-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다른 구간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다른 구간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얘가 f이고 얘가 g라고 했을 때 1부터 4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fx가 gx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진짜 fx, gx 그 형태 그대로 두고 시작을 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저 fx-gx, fx랑 gx라고 같다라고 놨을 때 얘가 이렇게 됐을 때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석을 할 거예요. 얘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두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hx는 뭐가 되냐면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fx, gx 빼볼까요?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xx 사라지고요. 여기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1부터 4 사이에서. 자,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그래프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볼게요. 자, h'x라고 하면 얘 미분해보면요.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됩니다. 그럼 3x, x-2 이렇게 되겠지요. 자, 얘가 0, 2일 때 지금 그 값이 가질 수 있는 대상입니다. 땡땡땡땡땡땡땡땡 x, f 프라임, f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0하고 2 사이에 있는 1 같은 거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음수예요. 자, 2보다 큰 값 3 같은 거 대입하면 양수,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해도 양수,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어차피 선생님은 1부터 4까지만 볼 거야. 자, 그럼 얘에서 0,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 자, 1부터 2,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까지만 딱? 4까지만.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얘가 0이 되니까. 그럼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얘가
x, f 프라임, f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러면 2에서 무슨 값을 갖는 거야? 2에서 바로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 최소값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h, 2가 뭐냐면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k, 플러스 1.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죠. 뒤에 있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k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실수 k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속도가 10인 순간의 점 P의 위치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그러면 위치 미분하면 속도, 그치?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자, 물리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인 관점에서만 볼 겁니다. 자, 위치와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위치를 미분하면 얘가 바로 속도죠. 얘가 바로 속도다. 그러면 얘가 9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가속도잖아요.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V'을 해보면 A였어요. A 가속도는 18t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18t 마이너스 8이 10이 되는 그러한 t 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18t가 뭐가 되냐면 18이 될 때, 따라서 t가 뭐가 될 때? t가 1이 될 때입니다. 자, t가 1이 될 때의 위치를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위치식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x1은 뭐가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7이에요 라고 하는 위치를 또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P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위치가 0이래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위치가 0이래.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왼쪽으로 걸어가다가 왼쪽 여기죠. 여러분들한테 왼쪽으로 막 걸어가다가 틀었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를 생각해보자. 왼쪽으로 갈 때는 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선생님 몸을 틀 때는 속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바로 속도가 0이 될 때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 부분에 밑줄을 치고 여러분들은 속도가 0일 때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x 프라임 바로 v죠.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3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3으로 묶어내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그러면 3, t 플러스 4 한 번, t 마이너스 2 한 번 이렇게 돼요.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t가 마이너스 4초는 안 되지. t는 우리가 몇 초, 1초, 2초, 3초 이런 거니까 양수값이어야 돼요. 그럼 t가 뭐일 때? t가 2일 때만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치가 0이래요. 그러면 x에 2를 대입을 했을 때, 위치 함수에 2를 대입했을 때가 바로 0입니다를 써주려고요. 자, 대입해볼까요? 8, 그 다음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0이고요. 따라서 k-28이 0이 됩니다. 그렇다면 k가 무엇일 때? 28일 때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입니다. 자, 위치 함수 아니고요. 속도 함수예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가요. 지금 0부터 2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꾼다라고 했는데요. 얘가요.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값.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다가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0이 돼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구간은 딱 한 번밖에 없네요. 어디에서? t는 c일 때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t는 a에서의 속력은 t는 b에서의 속력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속력은요, 속도의 크기입니다. 속도가 요만큼, 지금 a에서의 속도의 크기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요. b에서의 속도의 크기는 4,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t는 a에서의 속력보다 t는 b에서의 속력이 지금 더 작아요.
이게 속력이 더 작아요. 자, T는 D에서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어디냐면 자, 원점을 출발하여 얘가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서 자, 어디에서? C점에서 순간적으로 꺾어요. 꺾어서 막 와요. 그러다가 지금 어디에서 또 3에서 이렇게 또 꺾는 거야. 지금 D에서 아니지 2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에서 꺾는 거예요. 그럼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뭐냐면 이만큼을 움직인 거야. 이게 지금 이만큼을 움직여서 C까지 간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다가 C에서 꺾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바로 C예요. 점 P는 지금 원점에서 어디에서? T가 C일 때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T는 0에서 2까지.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고요. 0에서 2 사이에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변화하는 양이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값. 이 속도의 미분이 0이 되는 값은 어디랑 어디? B랑 D 두 번이 있습니다. B랑 D 이렇게 두 번이 있어요. 오케이, 얘도 맞아요. 그 다음에 0부터 2에서 0하고 2 사이에서 최대 속력. 속력은 뭐라고 했어요? 속도의 크기라고 했죠. 속도의 크기가 가장 클 때는 누구야? 만사의 절대값, 4일 때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옆에다 써주셔야 돼요. 자, 달리는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이동한 거리 S 미터라고 합니다. 제동거리. 자, S는 9.8T 마이너스 0.49T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우리는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랬어요. 자,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우리가 정지, 속도가 0일 때죠.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몇 초가 걸렸는지 그때의 거리는 어떠한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S 프라임 T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9.8 그 다음에 마이너스 9.8 T 이렇게 됩니다. 얘가요 미분을 하면 슝 내려오죠. 0.49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8, 1, 4, 2, 8, 9 그 다음에 0.98 이렇게 되죠. 0.98T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거리가 속도가 0이 될 때, 속도가 0이 될 때. 자, 그럼 9.8이 누가 될 때? 0.98T랑 같을 때. 이렇게. 그럼 뒤로 두 칸, 98T가 뒤로 두 칸, 980이 될 때. 슝슝 약분하면 T가 뭐일 때? 10일 때를 얘기합니다. T가 10일 때. 자, 그럼 막 달리다가 속도가 빵이 될 때까지는 10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 T가 10일 때의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랬어요. 자, 그러면 S, 선생님이 10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9.8 곱하기 10은 98. 그 다음에 0.49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9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49라고 되겠네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바로 49m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8m인 성호가 높이 2.4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1.5m의 속도로 매초 1.5m/s죠. 자, 그럼 매초 그럼 1초당 1.5m를 간다. 그러면 t초당 얼마만큼을 가는 거예요? 1.5t를 움직인다. 바로 여기가 1.5t를 움직인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근데 나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이 길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표현을 해주고 싶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여기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A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L이라고 해보자. L이랑 1.5t를 더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A가 됩니다. 자, L과 1.5t를 더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런데 지금 닮은 도형 두 개가 보여요. 여기가 1.8일 때 바로 L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여기 보면 A일 때 지금 뭐가 되냐면 2.4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1.8 대 L은 2.4 대 A 이렇게 돼요. 곱하기. 그래서 2.4L은 1.8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4L은 바로 18A라고 써지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64, 24, 63,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써줄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지금 4L은 3A 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A가 뭐라고 했었냐면 L 플러스 1.5t라고 했어요. 1.5t. 그래서 3, L 플러스 1.5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 3L 플러스 4.5t 이렇게 돼요. 그럼 L은 4.5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L한테 4.5t를 대입을 해요. 그럼 여기가 4.5t. 자, 그래서 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L에 대해서 그 위치의 식이 4.5t예요. 그런데 변화율인 거니까 미분해줘야지. 그래서 L 프라임 t는 바로 4.5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4.5m/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선 닮음 도형을 많이 쓸 겁니다.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으로 파문이 생깁니다. 점점 커지죠, 원이. 이럴 때 가장 바깥쪽의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7cm씩 일정한 비율로 길어질 때 이랬어요. 자, 그럼 매초 7cm면 t초 후에는 바로 7t죠. t초 후에 7t. 반지름의 길이가 플러스 7t가 되는 거예요. 자, 돌을 던진 후 4초 후에 가장 바깥쪽의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파이하고 넓이의 변화율이에요.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이죠. 바로 얘가 넓이의 변화, 넓이예요. 그럼 여기가 49t 제곱, 49t 제곱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S'T는 뭐가 되냐면 바로 98t 파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4초 후에 라고 했잖아. 그럼 t가 뭐일 때야? 바로 t가 4일 때죠. 그래서 98 곱하기 4를 해주시면 84, 32, 94, 36, 392 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넓이식을 구하세요. 매초 t초 후에 7t니까 반지름은 7t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될 거예요. 원래는 점이었는데 얘가 점점 원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넓이의 변화율, 넓이식에 대한 변화율 미분을 해주셔서 t가 4일 때의 값이니까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6cm이고요. 높이가 10cm의 원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매초 1cm씩 일정한 비율로 길어지고요. 높이는 매초 2cm씩 일정한 비율로 짧아집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매초 1cm씩 늘어나는 거니까 t초 후에는 플러스 t만큼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초 후에 2cm씩 얘는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t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원래는 6cm였던 친구가 얘는 6 플러스 t만큼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 마이너스 2t만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반지름이 이렇게 되고요.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높이가 됩니다. 높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부피식 같은 경우에 부피를 VT라고 해볼게요. 원래는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됩니다.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지요. 여기다 식을 세워볼까요? 그럼 파이 그 다음에 6 플러스 t의 전체 제곱 높이 10 마이너스 2t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파이 R 제곱 H 여기까지 써주었지요. 그렇다면 여기가 V 프라임 t를 구해보면 자, 파이는 그대로 하고요. 이거 미분해볼게요. 앞에 거 미분 6 플러스 t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바로 마이너스 2죠. 여기까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서 2 곱하기 6 플러스 t를 빼줄게요. 2 곱하기 6 플러스 t 파이 이렇게 빼고요. 나머지 있는 친구들만 써줄 거예요. 10 마이너스 2t 여기도 2 플러스 6t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t만큼만 남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뭐가 되냐면 얘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t는 0보다 크니까 얘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바로 이 친구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 마이너스 3t가 0이 되니까 따라서 t가 뭐가 될 때? 3분의 4가 될 때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t가 3분의 4초 후에 바로 부피의 변화율이 0이 된다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스텝 3 문제 한번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텝 4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